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조식은요, 외국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혼 자금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내용인데, 이게 국경 없는 수다 이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돌아다니더라고. DC 실비에 올라왔어. 6월 8일에.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 미소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 루안, 프랑스인데, 오씨, 겁나 이쁜데? 그래서 자기는 결혼식을 안 했고, 그냥 안 할 것 같다고, 결혼식 자체를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진만 찍고 싶고, 그냥 뭐 이제 우리 결혼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루아는 그렇게 패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밀라, 러시아 여자 나하고 좀 인연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 러시아 여자는 2년 반 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 1,500 정도를 모았대. 2년 반 동안. 그래가지고 남편이 엄청 놀랬다는 거야. 24살에 결혼. 1,500 모았는데 엄청 근데 러시아 기준에 1,500이면 많을만 해. 2년 반 대학생, 그리고 그게 24살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요것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그 와중에 내 눈에 들어온 거는 저 다과상 되게 좀 부실해 보이지 않아요? 빵도 별로 맛없어 보이고, 물도 그렇고, 조금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결혼 비용에 대해서 프랑스 여자 루앙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 자체를 그냥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안 할 것 같다. 사진만 찍자. 뭐 한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카밀라는 뭐 자기가 1,500이었는데 많이 모았다고 놀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여기에 대한 DC 반응은 쉿 같은 대한민국 크크크크 이러고, 우리나라에서는 1,500이면 상위권 아니냐. 우린 마통론 그지. 마통 3천. 그리고 한국, 중국이 병신인 거고 저게 정상인 거 아니냐. 대한민국 1980년도 20대 결혼율 90% 이상일 때도 다 저랬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도 집은 남자가 해왔다. 집값이 지금처럼 안 비쌌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루안 누나 쉿댄다. 프랑스녀 코가 대단하노. 24세 1,500. 그리고 한국 퐁퐁남은 30살 아주머니를 억 단위 들여서 한다. 이래서 이 미친놈들이란 이야기부터, 결혼하면 자여가 손해 이러니까 잘 알지 튼다. 30살 마통 3천. 한남들은 왜 돈도 없으면서 결혼이 하고 싶냐. 결혼하면 파산이다. 결국엔 또 이제 그런 결혼하면 이제 엿된다. 한국 자연은 오답이다. 아이 낳아주는 건 몸매를 망친다. 한남들은 여자들 보고 보르노 일 알지트던데 니들이 보는 게 자르노 아니냐. 저런 여자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선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옛날에 또 1980년대 때도 집은 보통 남자가 해갔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다만 이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그 당시에 집값. 그리고 그때는 집을 해간다는 의미가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집을 사간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집을 해간다는 의미 자체가 그냥 월세든 전세든 간에 그렇게 얻는다는 그걸 의미를 했지, 집을 사간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대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때 광고 같은 거 보면 40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룩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결혼하고 30대 열심히 일하고 40대 집 사는,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루트였지. 근데 지금은 그냥 결혼하면 바로 가지고 시작하자. 약간 이렇게 변한 게 있는 건데, 근데 그때의 결혼 비용 자체의 그 비율 보잖아. 그러면 제법 합리적인 비율이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해.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대한민국 보면 옛날에도 막 유튜버들 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집값이 문제다, 부동산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결혼 문화가 병신 같으면 결혼 문화를 뜯어고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 결혼 문화를 뜯어고친 건 돈이 들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유튜브 박제돼서 돌아다닐 때 누가 자막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싸게 주고 사는데 가장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전부 다 사실이거든, 그게. 그러면 좀 일찍 결혼해서 없을 때 그냥 이게 모아서 사는 그 분위기를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은 대학교 때 결혼한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500만 원 들고 결혼한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걔가 집을 제일 빨리 샀어. 500만 원 들고 결혼한 애가 집을 제일 빨리 샀거든. 그 친구가 삼성 다녔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외벌이였단 말이야. 나름 외벌이인데 집을 제일 빨리 지었어. 제일 사가지고 내 친구들이 좀 많이 고생했지. 나머지 애들은 이제 비교가 되잖아. 그랬더니 니네 왜 집을 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 옆에서 야 쟤는 집도 산대 넌 뭐해? 이 갈굼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인 한도에서 어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당연한 거거든. 그리고 저기서 보면 결혼식도 안 한다고 하잖아. 결혼식 간 것도 아껴가지고 그걸로 우리 살림에 보태자. 이게 일반론적인 생각이에요, 서구권에서는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되게 병신 같은 게 오빠 한 번 하는 건데. 우리는 그 한 번 한다고 그 30분짜리 결혼식 그거 막 몇 천만씩 때려 박잖아. 그거 안 그래요, 서구권에서. 그거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그걸로 차라리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합리적인 마인드인 거야. 우리는 오빠 씨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 친구가 가장 늦게 결혼한 애가 작년 11월 달에 결혼한 애가 한 명 있어. 근데 결혼하면서 내가 야 결혼 좀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결혼할 때 스드메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기본형이 있고 거기에 업이 있어. 그러면 여자들 마음이 또 이제 그냥 하면 기본형 싫어. 업해야 돼. 업할 때마다 돈이 추가가 되거든. 근데 이게 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 업이 자긴 존나 열받은 게 왜 업이 왜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세 개씩 있는데 두세 개씩 있대 그게 업. 그러면 업을 또 한 번만 하면 여자친구 쪽팔리다는 거야. 신부도 내가 볼 때는 난 나이 40 넘은 여자였는데 근데 쪽팔린다고 그래갖고 아니 어차피 웨딩드레스 입어도 안 이쁘다니까 안 이쁜데 그 자기 업으로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럼 넌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난 그냥 네 알아서 하라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 봤는데 일본 이거는 뭐 최근 한번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내가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연락했던 애가 있긴 있어. 여자가 걔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반지 하나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 하면 뭐 그래도 결혼식만 한다고 할 때 한 3천 3, 4천 깨지잖아 그게. 근데 그거 이제 아껴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이게 가정이랑도 얽혀 있잖아. 아빠가 뿌린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엿대는 거야. 왜? 오빠 일생에 한 번뿐인데. 그리고 여기에 또 살인적인 집 같은 문화도 들어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독보적인 넘버원이야 대한민국의 결혼 비용은. 그러면 이걸 문제가 그러면 이 병신 같은 결혼 문화를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린애가 뭔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고 있어. 대한민국은요 사교육비가 너무 높고요 부동산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그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값을 낮춰야 되나 돈을 더 줘야 되나 이러고 이 랄지 광발트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만 전환시켜주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고 오히려 서구권에서 보면서도 결혼식 안 했는데 뭐 근데 안 할 것 같다. 그나마 대한민국 커플 중에서 좀 합리적인 애들은 결혼식 비용 쓸데없는 거 안 쓰고 그냥 신혼여행 좀 좋은 데 가자. 난 이건 좀 찬성이거든. 이 정도 여자면 진짜 좋은 여자. 보통 한 번 하는 거 뭐 이상 막 바뀌어 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늙어가지고 신랑 신부가 내가 이쁜 애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요새는 보면서도. 그래가지고 내가 봤던 신랑 신부 중에서 제일 이뻤던 거는 덕모 아빠하고 덕모 엄마. 덕모 엄마도 되게 예쁘거든. 덕모 아빠도 되게 잘생겼고 키 크고 그래서 걔때가 제일 잘생긴 신랑 신부였던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20대 중반 때 결혼해서 대학생 때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적어도 그때는 뭐 집을 해오고 안 해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 물론 이제 집 같은 걸 해준 경우도 있었거든. 그러면 와 집 너네 뭐 시댁에서 집 해줘서 우와 부럽다 이런 반응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겠다가 이제 와선 또 다시 어떻게 됐어. 결정사 문화 봐도 알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와리깡 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게 일어났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그 나라가 병신이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그 586을 비롯해가지고 나도 586 이게 별로 욕하기 싫은데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잠깐만 얘기하면 이 채널도 날아가나 잠깐만 그래가지고 이런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연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문화가 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딱 모아갖고 돈 없으면 원래 일본도 그래. 일본도 돈 거의 안 모읍니다. 일본 여자들도. 대신에 걔네들은 남자한테 돈 많이 모은 거 기대도 안 하잖아. 그러면 서로 합쳐갖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다니까,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드라마 몇 개 띄워놓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변해요 실제로. 근데 씨 망할 보르노 진짜 씨 전부 다 재벌집 아들이 막 이상한 아줌마들 만나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빨리 변해야 되는데 뭐 내가 보기엔 뭐 이거 뭐 관심도 없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하라는 거예요. 국제결혼 여러분들 하잖아. 오빠 집 월세려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알았지? 보통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탈출하시라는 얘기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